네, 후반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에 좀 텀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좀 더 좋은 또 고퀄리티의 또 우리가 여러분들의 수업을 좀 진행하고자 제가 영상들을 좀 확인하느라고 제가 좀 늦었는데요. 제가 미리 좀 약간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것들이 제가 아마 영상을 지금 계속 좀 제가 좀 삽입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쭉 보여드리는데 조금 중간에 혹시라도 영상이 플레이가 혹시라도 좀 잘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조금 이 파일들을 개별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은 앞서 전반부 영상 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5개 광고와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테크라고 해서 뭐 제가 써놓긴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뭐 AR이나 뭐 VR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술들을 뭐 접목하고 활용하는 어떤 뭐 AI까지 포함해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어떤 그런 그 기술력을 도입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많은 어떤 매체들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디지털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디지털 자체도 사실 하나의 기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점점 고도화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좀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지난 학기에 디지털 사이니지와 관련돼서 또 한편으로 저희가 또 5개 광고 시장에 대한 변화에서 또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자, 요것들을 산재해 있는 것들을 좀 더 약간 압축시켜서 다시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개괄적으로 다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좀 어렵거나 아니면 또 국내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어떤 테크 기술들을 보여드리는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디지털이 실제 어떻게 좀 접목이 되어져서 기술이 접목이 되어져서 좀 더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저희가 디지털 사이니지 설명을 해드릴 때 어떤 여러 가지 아마 10가지 정도의 11가지 정도의 아마 제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아마 소개를 지난 학기에 아마 해드렸었을 겁니다. 근데 자, 그 중에서 아마 기술에 대한 발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뭐 터치 방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나오긴 하는데, 물론 오늘도 약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겁니다. 뭐 센서 기술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실은 접목되어 있는 것들이, 자, 어떻게 보면, 자, 5개 광고의 가장 큰 특징 중, 그 다음 어떻게 보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그 기술이 어떤 플레잉되고, 그러니까 운영되고 있는 오퍼레이팅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눈에 보인다기보다는 이미 그 매체를 이루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근간으로 깔려 있고, 자, 우리들이 보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일반인 시각에서는 자, 그런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체가 노출시키는, 자, 그런 컨텐츠를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라고 보시면 아마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반부 영상이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만, 제가 후반부 영상 한 40분 정도 일단은 제가 목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본격적으로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아마 지난 학기에 5개 광고 매체에 대한 종류를 쭉 소개해 드리면서 표를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자, 교통 광고에서 지하철부터 버스, 택시, 또 기타, 그 다음에 디지털 사이니지는 아예 꼭지를 제가 하나 주제를 집어 넣었었고요. 또 옥상 광고, 또 야리 광고, 이미 뭐 전 시간에 보셨습니다만, 또는 특수 매체에 대한 부분, 특히 여기에서는 자, 스페이스 디벨로프먼트, 여기에서 이제 스파카 스페이스를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고요. 스포츠 경기장 광고들 있고, 그다음에 극장 스크린 광고, 이렇게 해서 지난 학기에 자, 쭉 한 학기 동안 설명해 드렸다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다른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사이니지는 약간 노란색으로 음영을 넣어놨죠. 자, 결과적으로는 자, 기술 발달이 어떤 특정한 자,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어떤 하나의 형태적인 기술적인 형태로서 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 자체가 자, 전부 다 교통광고부터 자, 모든 매체에 자,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미치고 있고, 그다음 앞으로도 자, 미칠 거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자, 기술에 대한 발달로 인해서 자, 특정하게 제가 뭐 디지털 사이즈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정황판에 해당되는 매체만 자, 점점 디벨롭이 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전반에 걸쳐서 모든 5개 광고 전반에 걸쳐서 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자, 보시면 되고요. 자, 한마디로 자, 이런 어떤 매체 변화에 대한 특성을 얘기하자면 일종의 밸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를 높여주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쭉 또 뒤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자, 기본적으로, 자, 인쇄 광고 형태, 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자, 인쇄 광고 기반의 형태의 매체들로, 자, 5개 광고가 대부분 시작이 되었었더라면, 자, 실질적으로, 자, 기술이 가미된, 자, 디지털 기술이 가미된, 자, 이런 매체들이 속속 등장함으로 인해서, 자, 매체의 어떤 가치들을, 자, 높여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왜 기술이,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 기술들이 매체에 접목되는 거는 당연하긴 하지만 왜 할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라면 한마디로 매체에 대한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밸류업. 자, 기억해 두십시오. 자, 제가 이미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혹시 좀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저와 처음으로 이 수업을 듣는 5개 광고를 접하시는 자, 학생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자, 제가 조금 개괄적이지만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미 표에서도 뭐 5개 광고 매체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자, 일단 크게는 인쇄 광고 형태의 매체, 고정 매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동영상 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자 매체라는 개념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고정, 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뭐 다 좋습니다. 자, 인쇄 형태는 자, 하나의 매체에 하나의 광고주가 나오는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동영상 매체는 자, 하나의 광고 매체에 여러 가지의 광고주들이 자, 롤링으로 아니면 뭐 순차적으로 나온다라고 이해하셔도 전혀 무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때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모니터 광고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을 거예요. 이건 제가 과거에 실제 제가 집행했던 사례를 또 사진으로 찍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자, 이때는 자, 네트워크 방식, 그러니까 네트워크 기술이 일단 발달을 하지 못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초기에는 이렇게 LCD 모니터 광고를 개별 송출 방식으로 진행했었죠. 자, 요게 이제 똑같은 자, 영상 형태의 매체였긴 하지만 자, 지금의 어떤 지금과 비교해 보면 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있고 없고에 대한 어떤 그런 자, 어떤 현상들을 자, 보여주는 것들인 거죠. 자, 왜 그랬냐면 네트워크가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엘리베이터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일일이 보시는 것처럼 가서 칩을 꽂아서 구동시키거나 이런 방식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았던 그런 매체 운영에 있어서 자, 그런 형태가 초기의 어떤 영상 매체의 형태였다라면 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자,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자체가 물론 풀 뭐 HD급의 고화질이라는 어떤 그런 스크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고도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자,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된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거 이제 우리가 포커스 미디어라고 해서 자, 중국계 자, 자본이 그냥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100% 자본으로 들어와서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요 아파트들의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자, 이렇게 모니터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뭐 가로 형태와 세로 형태의 어떤 차이도 뭐 약간 물리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뭐 중요한 것은 네트워킹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자, 단순하게 어떤 운영에 있어서 동시다발적인 어떤 자,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뭐 장점이긴 하겠습니다만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중앙 제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 어떻게 보면 매체 운영의 어떤 컨텐츠 운영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리얼타임의 어떤 그런 방식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동시다발적으로 실시간에 어떤 메시지를 바꿔야 된다. 뭐 시기적인 최근에 뭐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렸었습니다. 마켓컬리가 뭐 시간대별로 광고가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 시간대별로 맞춰서 송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과거 방식은. 하지만 지금은 자,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 기술로 인해서 자, 가능해졌다는 것들이 자, 과거와 지금의 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도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었습니다만 많은 자, 5개 강구에서의 기술력들이 자, 계속 진보를 했습니다만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어떤 그런 5개 강구의 어떤 유형을 자, 결정짓고 있는 자,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디지털 베이스로 자,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자, 일단 지금의 어떤 매체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5기 광고의 어떤 트렌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매체의 형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이미 자, 여러분들하고 학습했던 내용을 하겠습니다만 잠깐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매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5기 광고에서의 새로운 뉴미디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이 기반이 되고 있다. 자, 라는 것들이었고, 자, 기술 발달로 가장 많은 영역에서 자,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자, 5개 광고 영역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디지털 사이즈 외에 뭐 홀로그램이라든가, 자, 또 VR, 그 다음에 AR, 또 뭐 미디어 파사드 형태들 뭐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자, 대부분 자, 과거에는 자, 존재하지 않았던 자, 그런 기술들이었고요. 자, 최근에 자, 고도화가 되면서 점점점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가시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매체들로 자, 계속해서 자, 바뀌어가고 있고 또 구축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자, 5개 광고에서 현재 자, 지금 뭔가 접목을 하려고 자, 시도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준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디지털 사이즈 그러면 항상 옥상 정황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렸었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그전에도 옥상 정황판들이 단순하게 물리적인 형태로만 봐도 가로 형태에서 자, 세로 형태로 뭔가 바뀌어가는 형태들, 그 다음에 풀 HD급의 고화질의 어떤 형태의 자, 광고주 군들이 자, 참여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었는데, 왜냐면 뭐 특히 잡지 광고만 진행했었던 명품이라든가 이런 뷰티나 이런 패션 광고주들이 세로 형태의 어떤 최근의 어떤 모바일 트렌드의 어떤 유형의 어떤 세로 형태와 맞물려서 또 잡지 자체도 일단 세로 형태가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대안 매체로서 활용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 옥상 정황판으로 특히 세로형 정황판으로 많은 광고주와 그 다음에 많은 매체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매체사들이 많이 시야를 돌리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현업에서는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분주하게 매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일단 디지털 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큰 5개 광고의 어떤 트렌드들을 자, 주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자, 옥상 정황판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 개발. 일단 아까 제가 이미 설명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모니터 광고 갖고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옥상 정황판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죠. 자, 87년에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 자, 등장이 됐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뭐 이미 소개해 드렸었습니다만, 자, 광화문에 있는 자, 코리아나 호텔 벽면 정합판이죠. 자, 이 당시만 해도 뭐 풀칼라라고 해서 총천연색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고화질이었다라고 얘기 제가 드렸었습니다만, 물론 뭐 초기에 LED 방식, 그러니까 정합판 방식 이전에 뭐 다른 유형의 어떤 기술로 CRT 방식이라고 해서 있었던 것들이 처음에 초기 어떤 구축의 형태였더라면, 자, 지금은 자, 보편적인 LED, Light Emitting Diode, 이 줄임말이죠. 이런 어떤 다이오드 방식의 어떤 뷰판화된 형태로 자, 바뀐 것들이 그러니까 최근이거든요.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어떤 이 정황판의 역사의 어떤 큰 축을 갖고 있는 자, 코리아나 호텔 정황판임에도 불구하고 자, 초기에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네트워크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뭐 중앙 집권 제어 방식이라기보다는 자, 개별 방식이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확판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랬었고요. 자, 하지만 이제는 자,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벽면 부착형의 세로 형태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한번 보여드렸었죠. 아마 신촌이나 그다음 강남에 있는 거, 자, 그다음에 종로 다 이건 다 보여드렸었을 겁니다. 지난번에. 근데 우리가 바뀐 것들이 자, 이 두 사진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전 사진에서는 코엑스의 파르나스하고 코엑스의 지주 형태의 어떤 디지털 사이즈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그래 뭐 우리가 그러니까 지주라는 개념 자체가 땅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지면으로부터 어떤 지주를 세우고 그 위에 정확판을 세웠다는 개념이라면,
자, 이건 제가 사진을 바꾼 것들이 자, 옥상 영화판으로 좀 더 약간 제가 좀 포커싱을 두고자 해서 최근에 도산대로에 자, 생긴 자, 두 매체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립니다. 신혼빌딩과 우리 도산대로에 있는 정화판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어찌되었던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최근에 등장한 매체 정화판들은 대부분 자, 가로 형태가 아니라 세로 형태이고 자, 풀 HD급의 고화질로 자, 일단은 자, 구축이 되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영상을 충분히 좀 보여드리고 또 제가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디지털 솔루션 기술의 발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5개 광고 자유표 시구역 내에 있는 K-팝과 그 다음에 브랜드 에비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네트워크 방식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는 자, 매체가 단일하게 하나의 매체에서 자, 하나의 영상만 하나의 매체에서 어떤 특정 광고주가 예를 들어서 표출이 될 때, 자, 그 동일한 영역에서의 또 다른 매체들에도 역시 똑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시간대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싱크 맞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업계에서는. 자,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동시 표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매체사가 다르고, 자, 운영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자, 최근에는, 자, 그렇게 많진 않지만, 흔하진 않지만, 가끔씩, 자, 매체들, 주변 매체들을 자, 그러니까 통합해서, 실제로 이제 매체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뭐죠? 그동안, 같이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서, 자, 일단 어떤 싱크를 맞추는 동시 표출들을, 자, 이루어가는 형태들을 현재, 집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은데, 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 보시면 더 쉽습니다. 자, 매체 간 연계 표출이죠. 자, 이게 지금, 자, K-팝이에요. 자, CJ 파워캐스가 운영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자, 아래 기둥이 이제 저희가 회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 에비뉴라고 하는 매체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제가 이건 마침 또 잘 찍은 사진이긴 합니다만, 자, 여러분들, 이렇게, K-팝과, 그 다음에, 자, 이게 브랜드 에비뉴, 지금 보시는 이 매체 명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몽블랑이 현재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자, 특정한 광고주가 동시 표출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자, K-팝의 운영 방식과 저희 브랜드 에비뉴의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제가 싱크를 맞춰서 표출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표출한 것들, 이제 제가 싱크 맞춘 걸 제가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 자, 우연찮게 제 싱크가 맞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자, 이거 두 가지를 맞추는 게 사실은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역시 또 다른 매체가 하나 있다면 이 세 개의 또 다른 매체까지도 맞춰가는 것들이 동시 표출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자, 우리가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솔루션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자, 어떤 이런, 그러니까 싱크, 동시 표출을, 자,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자, 기술까지는 가능하다. 단지 기술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매체사 간의 어떤 그런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협의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느냐가 가장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이거는 싱크를 맞춰서 네 가지의 매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자, 동일한 소재를 표출한, 그러니까 광고주는 넷플릭스입니다만, 자, 여기 있는 매체 하나, 둘, 셋, 네 개 보이시죠? 자, 똑같이 지금 넷플릭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 싱크를 맞춘다고 이걸 하는 것들입니다. 그쵸? 일반적으로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매체와 여기 있는 정화판 보이시죠? 그 다음 여기 살짝 보이실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자, 동일하게 보이는 자, 그런 광고 매체들을 자, 동시다발적으로 표출하는 것들, 이걸 싱크를 맞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건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자, 솔루션을 통해서 자, 진행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자, 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단지 각각의 매체사가 다르고, 그렇죠? 운영사가 다르기 때문에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인 거죠. 자, 근데 그만큼, 자, 그렇게 활용함으로 인해서 좀 더, 메시지에 대한 어떤, 어떤 주목도라든가, 또 그 다음에 노출도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더, 자, 높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초기에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드렸으면 좀 더 쉬웠을 텐데,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요. 어쨌든, 자, 동시 표출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자, 이 홀로그램을 활용해서, 자, 스타필드 코엑스, 제가 아까 스타필드 안성점 오픈한다고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자, 홀로그램을 자, 적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기둥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 홀로그램은, 뒤에 지하철 역사의 조명 광고를 대체하는 이런 매체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보이시는 것, 여러분들 사진상이라 그렇긴 합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입체적으로, 자, 홀로그램 형태로, 자, 이게 좀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요거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코엑스 스타필드 가시게 되면, 자, 우리, 코엑스하고 아쿠아리움 가는 쪽으로 가시다 보면, 아마 메가박스 가시는 쪽으로 이제 꺾어지는 그 중앙,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 있는, 자, 그 기둥들을, 자,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활용해서, 매치화를 한번 해보려고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 영화 악인전, 자, 작년에 자, 개봉 당시에 자, 이렇게 개봉을 안내하는 그런 형태로 자, 진행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눈에는 확 띄지는 않았었어요. 이렇게 뭐 홀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규모감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게 막 툭 눈에 띄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 가시면 이제 좀 더 아마 입체감이 느껴지는 자, 그런 매체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스타필드 내에,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매체들을 구축해보고, 자, 운영까지 해보는 형태로, 자, 진행했었고요. 자,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자, 2호선 종합운동장역에 작년에 제가 직접 현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자, 3D 홀로그램을 적용시킨 지하철 조명 광고를 집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가보지 않았었습니다만, 어쨌든, 자, 그 당시에 좀 더, 센세이션하게, 실제로 업계에 뭔가 이렇게 좀 바이럴을 일으켰던 그런 매체인데요. 일단은 보실게요. 일단 사진으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는 2호선은 종합운동장역은 아시는 것처럼 9호선 자, 종합운동장역 환승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 환승 통로상에 자, 있는 매체를 자, 이렇게 설치한 거고요. 자, 영상을 잠깐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3D 홀로그램의 입체감이 느껴지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자, 주로 메인 자, 우리 뭐라고 할까요? 제품들을 잘 보세요. 자, 자, 툭 튀어나오죠? 자, 이런 것들을, 자, 일단 입체감 있게. 실제 현장에서 좀 더 입체감이 더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자, 화면상이나 조금, 이렇게 잘 드러나진 않는데요. 자, 느낌은 아마 오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쵸? 자, 제품들이, 자, 보는 관점에서, 자, 툭 앞으로 튀어나오는 어떤 형태들로 보여집니다. 자, 느낌이 좀 오시나요? 예, 야구. 네. 이게 요 사진의 영상입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자, 3D 홀로그램을, 자, 우리가 특별하게 안경을 끼지 않다 하고, 안경을 끼지 않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들로의 매체를 자, 만들었다는 거죠. 아마 이게 시범 운영이었고요. 이게 좀 더, 뭔가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좀 파워풀한 매체가 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역사에 아마 늘려갈 걸로 제가 그 당시에 들었었는데, 최근에 또 추가로 늘렸다는 그런 역사 소식은 듣지 못했거든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거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자, 그런, 자, 영상이 될 것 같고, 그런 매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고요. 자, 고래가 막 춤추고 있죠? 자, 홀로그램 적용한 그런 매체들이었고요. 조명 광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보셨습니다만, 자, 디지털 야리 광고죠. 자, 이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빛공해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한 달 정도 전일 것 같으네요. 제가 실제로, 우리가 5개 광고 센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디지털, 뭐 야리 광고 자체를 자, 현재 운영하는 주체입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약간 자문회의를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저희가
5개 광고, 야리 광고에 있어서의 디지털화를 좀 더 많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좀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강변북로에서 우리가 한번 그 빛공해 주변의 어떤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현재 불이 꺼져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자,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매체가 나아갈 방향성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 권역에만 지금 한 세 군데, 인천공항까지 한 세 군데 정도 설치를 해놨습니다만,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확대의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저도 느끼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빛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잘 지역민들과 해결해 나갈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은 기술력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매체가 좀 더 발전하려면 우리가 뭐 우리 기술결정론,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성론, 뭐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술은 가능하고 뭐 이미 이제 완성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구성원들과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어떤 이해관계들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지가 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같이 한번 이제 현업에 나가실 예정이시니까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던 빛공해라고 하는 약간의 어떤 뭐 해계문화가 있긴 합니다만, 향후에 우리가 야리 광고를 통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 야리 광고에도 이제 우리가 홀로그램도 막 도입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도 사실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일단 디지털 야립이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택시 탑 등에 대한 광고 매체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디지털 플랫폼 기술, 택시 탑 등에 대한 디지털화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게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일단은 공공 메시지, 공공 컨텐츠 개념으로, 사실은 공공 플랫폼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어떤 미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대전에서 먼저 200대 정도를 시범적으로 2018년도에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게 그 당시 사진인데요. 어서 옥션이라고 해서 옥션 광고가 들어갔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서울까지 이제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인천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서울까지 들어와서 아마 제가 기억하는 걸로 알고 있는 범주로는 10월까지, 뭐 올해까지 한 2,000대 정도까지 늘리겠다. 그러니까 서울 택시, 법인 택시들 중에서 늘리겠다고 지금 일단 매체사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가이드는 갖고 가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차에서 버스에서 찍다 보니까 좀 그렇게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만,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업 광고도 이제 많이 눈에 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과거에는 뭐 제가 아마 지난 학기 때, 봄학기 때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몇 번 드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탑 등이 굉장히 많은 매체화를 시도했었지만, 그러니까 디지털화는 아니었고 단지 인쇄 광고 형태의 기존 방식을 좀 더 먼저 고수하면서 매체화를 이루려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단순한 매체화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단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제 사실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뭐 주의보 발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고아를 찾는다든가, 우리가 실종 어린이를 찾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공공 컨텐츠들을 점점 확대함으로 인해서 좀 더 단순한 광고 매체가 아니라, 아까 여기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베네핏을 줄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어떤 매체사의 의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매체가 좀 더 5개 광고 시장 전체에 어떤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사실 저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어떤 매체 형태뿐만 아니라 메시지 형태들도 좀 더 공공성을 띠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5개 광고의 어떤 미션이자 또 메시지, 5개 광고가 좀 더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체로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소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한번 사진으로만 보여드려서 되게 아쉬웠었는데, 여러 개 제가 이제 그 크라운 미디어라고 하는 매체 사진과 영상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붙이다가 못 붙였는데 제가 영상을 좀 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크라운 미디어, 이게 투명 LED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명 LED, 그러니까 유리 벽면. 자, 여러분들 이게 코엑스에 가시면 이게 전시관입니다. 자, 전시관 동측인데 실제 블랙핑크 로제 광고를 제가 직접 올해 초와 그 다음에 최근에 8월 달에 집행한 사례가 있었어요. 하루긴 했습니다만 로제의 자 우리 생일과 그 다음에 데뷔 기념으로 해서 진행했었습니다만 자 보시는 것처럼 정합판하고 약간 다름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일단 정합판 형태가 없죠. 그냥 유리 벽면에 자 표출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주간에는 표출이 안 됩니다. 왜냐면, 낮에는, 아시는 것처럼 유리 벽과 벽 사이에, 실제로 이제 뭔가 LED를 삽입해서 이제 표출하게끔 되어 있는 어떤 형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자, 우리 시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햇빛도 들어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실제로 튼다 하더라도 이게 노출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고요. 주로 밤에만 주로 이제 노출화 시키게 되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찍어놓은 사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 여기 있네요. 자, 우리 블랙핑크. 자, 이걸 보여드릴까요? 자,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영상입니다. 자, 요게, 자, 2월 11일 날 실제 집행했던 사례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투명 LED. 약간 일반 전광판과 차이가 좀 있죠. 하지만 굉장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 우리 팬덤들이 많이 하루 동안 활용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11일 날과 8월 달에 데뷔 기념으로 두 번 진행했었습니다. 이게 자, 우리가 투명 LED를 활용한 이런 자, 크라운 미디어라는 매체였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적인 정원판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 이렇게 기술력이 많이 개발이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LED의 기술 진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다이오드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의 크기가 작을수록 당연히 고화질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2.5mm, 1.9mm 이렇게 두 개가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긴 합니다만, 자, 2.5mm는, 자, 이것도 이제 강남역에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작년에 오픈했던 저희 회사 매체긴 합니다만, 자, 굉장히 고화질이라고 그때 설명했었거든요. 하지만 불과 자, 1년도 안 돼서 자, 코엑스에 자, 설치된 매체에 우리 기둥 광고에 1.9mm짜리 소재를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자, 더 뭐라고 할까요? 거의 뭐 제가 볼 땐 TV와 같은 어떤 수준으로까지 자, 이제 진보를 시켰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두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고 사진을 보여드리고 제가 따로따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 왼쪽이 2.5mm입니다. 자, 여기 사진상으로는 사실 비주얼은 잘 차이가 없어 보이죠. 1.9mm거든요. 자, 하지만 텍스트로 보면 이게 2.5mm, 그 다음에 1.9mm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작은 글씨들이 여기서 약간 뭉개지는데 여기서 가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자, 화질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각에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좋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부천 공장에서 자, 구축하기 전에 비교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확인한 거고요. 이 사진도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자, 과연 실제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지 느낌이. 자, 하나는 강남역 PMP라고 해서 강남역 지하의 기둥 광고에 쓴 소자이고요. 또 하나는 코엑스 기둥의 실내긴 합니다. 자, 썼던 자, 매체의 소자가 1.9mm였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공장 영상입니다. 일단 보세요. 자, 왼쪽에 2.5mm, 이건 1.9mm인데 사실은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들 왜 TV도 여러분들 혹시 뭐 뭐죠 백화점이나 또 하이마트 데 가서 보시면 같이나 뭐 여러분들 뭐 비교해서 설치해 놓잖아요. 뭐 전시해 놓잖아요. 확 차이 나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둘 다 고화질인데 당연히 오른쪽의 화질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들을 제가 실제 느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셨을 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따로따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된다면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의 어떤 고화질들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 LED 기술이 많이 진보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가 강남역 PMP 2.5mm짜리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따로따로 이제 아까 같이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실제 저희가 작년에 11월에 오픈했을 때 제가 찍었던 영상입니다. 이것도
자, 보이시는 것처럼 상단 캐노피가 초장축에 자, 디지털 사인지가 됐고요. 자, 기둥이 총 8개입니다만. 그리고 자, 여기 이제 강남역 환승, 2호선 강남역과 신분당선 강남역을 환승하는 구간 통로에 있고, 자, 상행과 하행 다 일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화질이 엄청 좋죠. 자, 이것도 엄청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게임 광고와 그 다음에 또 패션 광고주 이렇게 중심으로 영화 광고까지 현재까지도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팬덤들도 역시 들어와서 자, 광고를 집행했었고요.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자, 일단 자,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게임을 좀 많이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mm 쓴 자, 코엑스 929 큐브라고 그냥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929 9개의 기둥과 9개의 기둥 총 18개의 기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지. 자, 이건 라이브 플라자라고 해서 총 9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보시면 9개입니다. 자, 보세요 한번.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따로따로 보면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다 고화질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 같이 보여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럴 기회가 뭐 사실은 거의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접적으로라도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이렇게 고화질의 매체들이 자, 우리의 어떤 뭐 앰비언트 미디어 제가 설명해 드렸었습니다만 밝긴 닿는 곳마다 이동 동선마다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현재 미디어 아트전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코엑스에 마스크 잘 쓰시고 한번 나가 보시면 이렇게 상업적인 광고 외에 컨텐츠 외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미디어 아트전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좀 좋은 또 그런 또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설명을 하고 아마 거의 설명이 아마 마지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에 혹시 못한 게 있으면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고요. 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크린도어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제 2003년도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되면서 어떤 스크린도어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뭐 안전이나 또 그다음에 소음이나 먼지 같은 거 다 방지해 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 가지 이제 그 주요 신문 그러니까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들이 이제 물론 일반 시민들이 이제 다치시거나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어떤 그런 그 이제 뭐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하시거나 AS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문이 열리지 않아서 뭐 운명을 달리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그 때라 만약 안전문이 열리지 않는 위치에도 사실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열리지 않으면 이제 위험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자 스크린도어를 이제 물론 이제 당연히 일단 계획으로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철거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상단에 캐노피에 어떤 디지털 매체를 만드는 거 왜냐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물론 상단의 디지털 매체는 향후에 뭐 방향성이 어떨지 모르긴 하겠습니다. 최소한 자, 스크린도어 자체가 좀 변화를 이제 가져오기 시작을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분명히 이제 하나의 스크린도어 매체이긴 합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상단이나 하단에 자, 여기 뭔가 클릭 같은 게 설치되어 있죠. 여기 이제 접힌다는 개념입니다. 양쪽이 접히는 개념이죠. 즉 문이 열린다라는 것과 같이 이해하셔도 뭐 무방하시고요. 실제 이게 우리가 이기지하철에 집행했던 내용입니다만 자, 현빈 씨가 모델로 나오는 닥터포에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부분이 자, 제가 좀 확대해서 좀 찍었습니다. 가깝게 이렇게 접힐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과거의 어떤 그런 매체 효과들, 뭐 조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전혀 크게 무리 없게 현재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도어에 대한 어떤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문제지가 있다 보니까
향후에 좀 뭐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대한 어떤 매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 기술이 거기에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접히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술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실제 그 매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상문 개폐 가능하게, 자, 특수 제작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R 기술이 적용된, 자, 요거 하나만 설명해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은 지금, 뭐죠? 그 디지털 웨이브를 좀 보여드리려고, 좀 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아까 처음에 AR, VR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그 이노션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몬테소리 정확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 이서진 씨가 좀, 죄송합니다. 이던 시간이네요. 자, 우리 그 광고주는, 자, 우리 볼스원이고요. 자, 볼스원에서,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차량용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볼스원 우리, 뭐라고 할까요? 제가 좀, 그 명칭은 제가 좀 잠깐 잊어버렸는데, 자, 여기 보면 와이퍼도 나오고, 그렇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그 다음에 워셔액도 나오고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만, 자, 날씨하고 연동하는 AR 캠페인을 사실 2017년도에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 5개 항구 대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비가 오는 날에는, 자, 이렇게 화면에, 자, 레인 오케이, 자, 와이퍼 제가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차량용품이 나온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와이퍼 광고가, 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불스원에. 그러니까 비가 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와 연동해서, 자,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AR이 기술이 적용된, 자, 어떤 그런, 광고 컨텐츠가, 자, 등장함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사거리에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광고가 노출될 수 있는 위치들이거든요. 자, 차량을 이용한 그런 이용객들이 그러니까 이 광고를 통해서, 자, 불선에 대한 어떤 그런, 뭐런 또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또 아니면 제품에 대한, 뭐 사실 불선에 대한 뭐 브랜드 인지도가 분명히,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있긴 합니다만, 훨씬 더, 자, 와이퍼가 좀 뭐 더, 굉장히 더 좋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AR 기술을 활용해서 날씨와 연동해서, 자,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보여주는 개념들로, 자, 광고를 집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2017년도에,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5개 항구 대상을, 자, 수상하는 영예까지도,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영광을, 자, 가져왔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잠깐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얘기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만, 사실 그 뒤로는 제가 몬테소리 영역파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했다는 얘기는 사실 듣지 못했습니다만, 자, 그만큼 어떤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매체에 대한 어떤 기술력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광고주의 어떤 그런 니즈도 분명히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 광고주나 또 아니면 에이전시에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술을 접목한 그런 캠페인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자, 직간접적으로, 자, 스터디하시고 또 그다음에 정보를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꼭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자, 서비스하는, 자, 그런 광고주에게 제안도 해보시고 뭐 집행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우기 광고와 기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드렸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 좀 뒤에 남아있는 것들, 뭐 센서에 대한 것도 남아있고, 또 그 다음에 컨텐츠를 좀 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컨텐츠들을 또 활용한 사례를 또 제가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에 국한되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이, 자, 하나씩 접목이 되어져서 또는 같이 믹싱이 돼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뒤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만, 좀 더 어떻게 효과적인 어떤 그런 광고 매체로서, 자, 만들어지고 또 운영이 될 수 있는지를, 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포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끝으로 제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그 오랜만에 또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야간 시간에 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소 좀 약간, 제가 좀 약간 좀,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 말씀을 구하겠고요. 혹시라도 뭐 궁금한 점들은 항상 질문해 주시거나 또 여러분들이 해주시게 되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또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늦게까지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